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에 여러분들의 야밤에 조용한 시간에 토지야 놀자 토크로 이어지는 라이브 방송 땅이 빛나는 밤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월요일 날은 우리 최율 대표와 부동산 인생 스토리에 대해서 토지 가치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는 라이브 쇼를 하고요. 매주 목요일은 저 랜덤멘터 혼자 조용하게 여러분들에게 같이 빛나는 땅을 찾아가는 라이브 토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랜덤멘토 구독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물건,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토크로서 일문일답 Q&A로서 여러분들 제 과거의 부동산의 경험을 전제로 해서 모든 방송을 라이브로 진행을 약 1시간 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둘 다의 아들 TV 감사합니다. 김상문 씨 또 들어오셨네요. 순 씨, 임지성 씨, 엄병선 씨, 소이수 씨, 짱랜더, 예, 짱랜더 반갑습니다. 애플킴, 예, 참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도 좋지만은 근황도 좀 묻고 여러분들끼리도 좀 소통하고 여러분들끼리도 인사를 나누시고요. 또 중간에 가면은 내가 관심 있는 경매 물건이든지 내 땅이 안 팔리면은 또 원장에게 제에게 또 상담도 하시고요. 내 땅을 또 하나 어디 본 땅이 있는데 이거 사도 됩니까? 팔아도 됩니까? 이런 것도 제 원장에게 상담을 하십시오. 제가 재능 기부로. 그런데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제주도만 상담을 해드립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제가 상담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다 이제 서류를 다 열어보고 사이트를 다 열어보고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찬 정보를 못 줍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경매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면 서로 토크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물건들에 대한 분석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병선 님이 2020 타경 4364 제주도 음리 임야 가치 분석이 궁금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제가 먼저 4204 4204 그럼 그거부터 4204가 먼저 있습니까? 네. 4104네요. 네. 창원이네요. 통영. 통영 겁니까? 네. 예, 그거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서서 통영계 4204 좀 열어주실래요? 네. 1번입니까? 물건 번호 3번인 것 같은데 아까 요거는 1번입니다. 지금 물건 번호 3번을 좀 열어주실래요? 아, 들어가서 안 되는데. 요거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사전에 물건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열어가면서 분석을 할 겁니다. 자, 요게 지금 현재 신규네요. 신권 이제 경매 물건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제 약 물건을 60% 정도까지만은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가치 분석만. 그리고 권리 분석이나 이런 거는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너무 오픈을 해버리면은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경매 물건으로서는. 그래서 제가 한 60% 정도 가치가 있겠다. 요거 한 번 더 유찰 되겠다. 요런 정도의 이제 제가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청면 어원리네요. 어원리인데 요게 지금 신건이고요. 7월 26일 날
이제 이게 신권으로 100%를 적용이 되는데 이 물건이 하청에서 125평이네요. 125평이고 건물이 41평을 가진 그런 경매 물건입니다. 신권이기 때문에 3억 3천 35만 1,500원에서 진행이 되는 그런 물건이라 보고요. 이게 이제 청구액은 1억 4,500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청구 전체의 채권은 2억 1,600이네요. 총 채권 금액에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지금의 여러분들 대지가 125평이고 건물이 있네요. 카페네요. 그런데 건물이요. 자, 카페가 있고 나무가 한 7개 정도, 7주 정도가 식재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감정가는 3억 3천입니다. 예, 대지는 1억 8,500으로 감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100 한 몇십만 원 되겠네요. 그 정도 감정이 됐고 건물이 1억 4,487만 원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을 그 이치하고 가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이 일단은 제가 요 이치부터 보겠습니다. 자, 땅은 항상 멀리서 보라고 했거든요. 일단은 바다 뷰가 눈으로 쏙 들어오네요. 예. 실흥섬 있고 등용도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칠전도, 그제 칠천도 앞에 크루즈 선착전에서 좌회전하면은 바로 나타나는 그 동네네요. 옥계 해수욕장 전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멀리서 볼 때 장목면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거제에서 하청으로 가는 길 쪽이거든요. 그러면서 칠천도가 있습니다. 그 칠천도를 끼고 안으로서 우회전하는 동네인데 일단은 멀리서 볼 때 카페면서 뷰는 좋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땅의 형태가 아까 당장 멀리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땅이 조금 못생겼다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멀리서 보는 도시계획을 보면요. 남들이 좀 좋아하는 동네예요, 여기가요. 자, 여기 보시면요. 가덕도 새로 생기는 신공항이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색깔을, 자, 여기가 가덕도 우리가 새로 오는 신공항의 위치입니다. 자, 여기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하는 김경수 지사로 인한 여기 제덕이라는 만이 있는데, 요게 이제 진해 신항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게 이제 공항과 항만을 연결하는 플랫폼. 예. 플랫폼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진다 하는 그런 데인데, 여기 물건은 이제 칠천도에서 바로 이 바다를 보는 부분인데, 자, 여러분들 아까 이제 보면서 남부 내륙철도가 이렇게 온다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가덕도에서 이렇게 붙는다라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화대교가 이게 마산에서 이렇게 오는 이제 이게 금화대교의 라인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통영까지 와 있는 중앙고속도로가 또 이렇게 좀 또 와서 가덕도하고 붙게 될 거고요. 이런 과정을 가지는 데인데 지금 이제 장목면하고 하청면의 중간 지점이거든요. 그리고 칠천도인데 어찌됐든 이치는 제가 볼 때 남쪽으로 바다를 바로 끼고 있는 그런 데인데 접근성이나 입지는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는데 제가 여기 몇 번을 들어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치나 접근성은 좋아 보입니다. 이 땅이. 네. 이렇게 제가 확대를 해보겠는데, 자, 결국은 이 땅이 제 모양이 조금 안 좋아 보이는 게 지금 단점인 거는 같아요. 슈만과 클라라는 카페입니다. 슈만과 클라라는 이 카페인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도로를 2차선 도로를 끼고 있고요. 그 2차선 도로에서 자기 땅으로 도로를 들어서서 이 땅의 부지에 이렇게 카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요, 제가 카카오맵을 한번 열어서 주변의 바움 지도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고 이 주변의 환경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지금 필지가 한 필지였죠. 근데 필지가 몇 필지인지를 모르겠네. 그걸 봐야 되겠네. 잠깐만요. 이게 이제 필지가 몇 필지인지를 봐야 돼요.
한 필지 맞아요. 174번지. 자, 이게 한 필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도를 보니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요 지금 카페네요. 슈만과 클라라. 근데 건물도 뭐 바다 쪽으로 이렇게 테라스도 있고 옥상도 있네요. 여기 옥상도 있고 그리고 바다를 보이는 조망권을 통유리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차선 도로에서 바다를 바로 쳐다보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요.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다가 이렇게 잘 보이네요. 뒤에서 이제 이렇게 보는 그림을 지금 붙여놨고 이렇게 건물도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크게 낙후되어 있는 건 아닌데 손을 좀 보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땅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땅이 이렇게 조금 이제 생긴 게 조금 단점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퍼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뒤에 있는 산들, 뒤에 있는 이 산이 이런 것은 이제 공익용 산지라고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치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산을 좀 이렇게 좀 사가지고 요거 좀 우리가 수목원 같은 거 좀 조성 좀 시키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당장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제가 볼 때는요. 자, 당장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아까 요 뭡니까? 요 제가 다시 이제 카카오 맵을 보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칠천도에서요. 이런 뷰가 나옵니다. 예, 아주 바로 네, 이런 뷰가 나온다는 거죠. 이 실전항에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우회전 여기서 좌회전하면은 여기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뷰가 나와요. 그리고 바깥에 보면 하청에 이런 섬이나 이런 뷰가 아주 아름다운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금액을 보니까 100 몇십만 원대고 건물이 1억 4,400 얼마인데 신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건이 이제 제가 이제 요 보고 다시 또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요걸 멀리서 이제 가까이 당겨서 보겠습니다. 자, 가까이 당기면 이제 지번이 올라오겠죠. 자, 지번이 올라오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중요한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제 이 땅이 지번은 141번으로 하나만 이렇게 나왔는데 요 밑에 보면 주차장 하는 땅이 지금 나무 땅이거든요. 이게 그럼 결국은 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차장 하는 땅이. 그럼 이게 과연 내가 주차장이 없는데, 자, 첫 번째는 이게 타인의 토지냐 물어봐야 될 거고, 타인 토지. 자, 두 번째는 이게 혹시 국유지에다가 쓸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이게 도로가 혹시 주차장으로 쓰는 땅이 혹시 국유지에다가 국유지 사용료를 주면서 쓸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거는 제 상상력입니다. 이제 여기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들어가다 보면은 도로로 쓰면서 여기에 또 펜션이 있어요. 이게 도로가 같이 쓰면서 허가를 받았는지. 이제 이건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 도로는 누군가 막지는 못해요. 근데 이 밑에 아래쪽에 있는 이 주차장이 지금 현재 누구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 주차장이 누군가인지를 먼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나머지는 분석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토지 이음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토지 이음을 한번 해서 한번 봐주실래요? 자, 그러면서 저 땅의 토지 이음을 보면 토지 이음이 아니고요. 디스코를 좀 봐주십시오. 누구의 땅인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토지 이음은 룰이 있습니다. 도시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기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이거든요. 근데 T스코를 보면요. 뭘 볼 수 있냐면은 아까 주차장 부지가 국가 땅이냐 개인 소유냐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목이 뭐냐 바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스코를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그 땅을 먼저 한번 자, 주소를 좀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금액은 제가 일단 숨기겠습니다. 자, 복잡한 건 싫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를 확장을 하면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아까 나와 있는 대지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게 이제 클라라라는 그 카페가 이 안에 건물이 건폐율에 따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아래쪽이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이 소유가 누군지는요, 이 디스코의 기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요. 자, 디스코에는 이 기능을 가지는데 여기서 자, 이걸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요, 이거 클릭을 해보면은 제1종 근린생활로 허가를 받았다라고 나와요. 여기 나오세요. 제가 표시하겠습니다. 여기 제1종 근린생활로 허가를 받았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토지는 125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면적이 47평입니다. 2017년도에 1층으로 허가받은 땅이네요. 준공이 났네요. 그러면 이제 4년 된 건물이네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게 누구 거냐라는 게 이제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요게 요렇게 눌리면요. 자, 이 땅이 이게 건물이 개인 소유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제가 이제 요걸 보겠습니다. 구조물이나 이런 거는요. 이 토지 이음에 디스크를 보면요. 건물 이름부터 해서 대지 면적, 지상 이런 일반 철골 구조다, 제1종 근린생활이다,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밑에 주차장 부지가 그럼 과연 누구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더블 클릭을 하면 됩니다. 필지가 지금 많아요. 근데 이 도로로 나오네요, 주차장 부지가. 그러면서 개인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래쪽에 주차장으로 쭉 타고 올라가는 거는 국유지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제가요. 야, 봐보세요. 지금 타고 올라오는 이게 주차를 해놓은 요게 보면요. 요렇게 돼 있거든요. 요게. 근데 여기 보면은 도로로 나와 있고 국유지예요. 근데 개인이 쓰고 있어요. 옛날에 이게 과거에 이게 도로였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도로가 이렇게 변경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로로 이게 도로 지목은 도로인데 이게 이제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이 도로가. 자, 그러면 이게 국유지라는 거죠. 자, 제 예상이 딱 맞잖아요.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 땅이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자, 여기 밑에 또 새로 조그마한 평수도 한번 볼게요. 자, 조그만 평수도 이렇게 하나서 갖다 대면 나와요. 자, 이것도 국유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렇게, 그러니까 전체의 이 땅이 도로로 쓰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주차장을 하고 있는 부지가 이렇거든요. 이게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누구 땅이냐? 국가 땅이라는 거죠. 군유지. 지목은 뭡니까? 도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로로서 기능을 상실했다. 그걸 사용료를 주고 이걸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뭐 슈만가 뭐 클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예상을 한 부분이 딱 맞아져 버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신건입니다. 이게 이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걸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신건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물건이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2 이상 더 분석해 주면 안 돼요. 나머지는 너무 분석해 주면 오픈해 버리면은 여러분들이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이 경쟁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자, 이런 물건 정도는 저도 인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제게 더 이상 물어볼 게 있으면요, 연락을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완벽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땅은 지금 현재 감정된 거는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제가 볼 때 약 한 100 몇 평 됩니다. 도로 부지가 국가 땅입니다. 그게 지금 도로에서 기능을 상실한 땅인데, 그 땅이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가 땅에 도로로 자기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알고 일단은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7천도에서 들어가는 제1입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뷰도 이렇게 섬도 보이고 나름 이런 뷰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또 어디 묻고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물어오는 건데, 저는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제주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모르는 동네는 분석 안 합니다.
자, 제주도에 어읍리라는 동네에 또 여러분들이 문의가 들어왔네요. 제주 5개 2020 타경 6364번지네요. 참 조용한 밤 10시 40분에 제가 좀 조용하게 이렇게 심야에 야밤에 분석하듯이 좀 하면 되겠는데 제 성격상 그리 못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 아무튼 초롱초롱한 큰 빛이 나는 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그런데 이 분석을 하다 보면은 또 나쁜 땅이 있거든요. 그럼 절대 하지 말아라. 이거 왜 하면 안 되느냐? 여기는 문제점이 왜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거제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고 나왔는데 거제도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수산자원 보호도요. 그쪽 지역에 조례에서 건축이 되는 곳이 있고 또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네는 건축이 되는 동네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요거 제주도요. 그러면은 이제 어음에 있는 1690번지인데 요거는 자, 유찰이 2번이 되었네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유찰이 2번 되었겠느냐를 좀 일단 분석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반 딱 떨어졌습니다. 반 딱 떨어졌는데 감정은 자, 요것도 지금 한 필지네요. 지목이 임야입니다. 자, 제주도에는요, 임야라고 지목은 나오더라도 임야는 아닙니다. 가보면요. 근데, 자, 예를 들어서 농지, 전답 가수원은 예지 사람들은 경매를 못 받습니다. 그 뭡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안 줍니다. 제주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임야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서울이나 경기도 전국 분들이 나도 이걸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그게 이제 제주도입니다. 여러분들. 자, 임야인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보시면은 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얼마나 이뻐요. 이렇게. 이렇습니다. 이게 제주도에 이제 그런데 보니까 이 도로가 조금 협소하네요. 제가 볼 때. 도로가 협소하고 이 도로에 보니까 기반 시설이 또 없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형태를 가진 이제 이런 땅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환경은 보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또 여기서 또 제가 지적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자, 지적도를 보니까 뭐 개발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누군가가 잘라가지고 땅을 만들어 놨네요. 이렇게 보니까 만들어 놨어요. 여기 원래는 이게 이렇게 한 필지인데 이 가운데로 이렇게 도로를 내겠다 해가지고 여기 A를 갖다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분할해서 이거 B, C, D, E, F, G 이래가지고 나눠서 분양을 한 것 같네요. 근데 제일 마지막 안쪽에 있는 땅이 지금 경매로 나온 것 같습니다. 어흥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러면서 자, 방향이 정확하게 이게 남쪽이거든요. 남향입니다. 근데 여기는 건물을 짓게 되면은 이렇게 만일에 여기서 이 마지막 땅에는 남향으로 질 수가 있겠네요. 이 땅은 남향으로 건물을 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짓게 되면은 남향으로 앉으면서 이렇게 텃밭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들어가는 도로의 이게 이제 넓이가 이 건축에 문제가 없는지, 만일에 이 도로가 또 다른 사람들 A, B, C, D, E, F 요 사람들하고 혹시 땅이 공유가 돼가지고 애를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땅이 아닌지를 한번 이렇게 지분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 땅이 나중에 경매를 봐도 낭패를 당하니까 그걸 한번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주변의 환경을 보고 만일에 이제 수도가 있는지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땅이 이제 요 주변에 또 그리고 오수관로가 있는지도 확인이 돼야 되겠고, 마을에서 어느 정도 300m 이하로 떨어져 있지 않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겠다. 제주도 자치에서는 특별 자치도법이 있고 보존관리 규제라는 것을 받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번이 유찰됐어요. 이해가. 자, 그럼 문제가 있는 땅이라고 봐야지요. 그런데 이게 감정도 보니까 많이 된 것도 아니거든요. 36만 6,940원인데 감정이. 자, 그러면 2번 유찰됐다면은 19만 원대까지 떨어져 버렸다는 거거든요.
이 토지가 과연 19만 원까지 떨어질 그런 토지냐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참 그래요. 이게 길도 있는데 19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 선교센터 남서측 원거리에 있고 인근 간선도로 주변에 있고 자료형 토지다. 그렇죠. 생태계 보전지구가 4-2등급하고 5등급에 저촉이 된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4-2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5등급에도 아무 문제 없어요. 생태계에서는 4-1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안 걸리면 되거든요. 또 3등급에 안 걸리면 됩니다. 이게 두 개가 걸리면 좀 건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둘이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관 지역이 경관 보전지구에 3등급이 또 있네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경관 보전 등급도 1등급에 안 걸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또 관계없고. 지하수 자원이 1등급 있네요. 보세요. 지하수 단급이 여기 보면은 1등급 있으면 건축이 안 돼요. 근데 여기 또 3등급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1등급과 3등급을 이게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어디서 확인하느냐? 토지이험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 제가 이걸 먼저 이거부터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토지이험에 이 집은 좀 찍어 주시래요. 자, 여러분들 순서대로 합니다. 제가 지금 아까 이제 30몇만 원 평당으로 감정된 게 두 번 유찰돼서 19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토지가 이제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는데, 아까 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제주도 특별자치도법하고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지금 보전관리 규제가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특별법이죠. 그게 거기서 아까 보니까 지하수라는 게 걸려요. 자 보세요. 이제 자 하나하나 분석하는데 여러분들 토지 이험을 앞으로 땅이 빛나는 밤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은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하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랜드멘트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하나하나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한 분 한 분이 다 이게 좀 보면은 다 전체가 다 안 보이네요. 이럴 때는 2400분의 1로 가서 변경을 하겠습니다. 도로 부분하고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생산관리라는 거는 토지 개발행위 허가 행위에 보면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유보 지역이 있거든요. 시가 용도가 있는데 시가 용도는 주상공을 시가가 용도라 그럽니다. 그건 우리가 분석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다시 뭐냐? 유보 용도가 있는데 계획관리 생산관리입니다. 요거는 허가를 조금만 맞으면 주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보전 용도는 관리 보전 지역, 그 다음에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 다음에 생산 녹지 지역, 보전 녹지 지역을 관리 보전 지역이라 그래요. 근데 생산 관리 지역은 유보 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완화해주고 그리고 강화해라. 완화는 허가 내줘라 조건 맞으면. 근데 강화는 뭡니까? 요게 만일에 지목이 이제 예를 들어 그러면 요게 만일에 경사도가 높으면은 주지 말아라. 제주도 법에서 뭡니까 또 저 수도가 없으면은 허가 내주지 말아라. 뭐 오수관로가 만일에 지하 이렇게 가는 게 조건이 안 맞으면 또 하지만 내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 이게 있어요. 제주 특별관리구역에 대한 보전관리 규제가 있습니다. 요 규제에 보니까 생태계 4-2등급 있고요. 경관에는 3등급 있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 5등급이 있고요. 지하자원에서 1등급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자원 3등급 이거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문제 없는데 요 1등급에 걸리면 이제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이거는 무조건 이제 개발 행위 허가를 안 주는데, 자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보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무리 이걸 여러분들 읽는데도 이게 어디에 있는지 위치가 안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가 1등급인지 여기가 1등급인지 이게 전부 다 1등급으로 다 들어가는지, 또 아예 생태계에서 경관도 여기가 1등급인지 여기가 2등급인지 모른다는 거죠. 이걸만 봐가지고. 이럴 때 뭐가 중요하냐면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좌측에 보면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이 카테고리에서 도시 계획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그 도시 계획을
가려서 보는 방법이 이 확대하는 도면을 확대하는 걸 클릭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토지 이용 계획과 도시 계획 열람을 클릭하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토지 이용 계획 열람은 봐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볼 필요 없어요. 그럼 이걸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걸 제가 이렇게 확대를 약간 해서 내 땅이 보이게 해 놓으니까, 자, 보이게 해 놨습니다. 여기서 보이게 해 놓으니까 좌측에 이렇게 국계법에 의한 보정 등급에 대한 규제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지하수 자원 1등급, 이거 심각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딱 걸려가 있어요, 여기에요. 그리고 여기 또 초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 4-2 이런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문제 없고, 여기도 다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하수 1등급과 초지가 있는데, 아까 초지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 토지 안에는 권리가 있지는 않는다고 봐요. 인근 지역에 초지가 있다는 걸로 봐요. 자, 그러면은, 자, 간단합니다. 지하수 1등급을 제가 여기에다가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있어요, 이 땅에. 뭐가 문제 있느냐, 여러분들. 자, 이제 이 땅이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도로를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봐보세요. 자기 땅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딱 도로 초입이거든요. 내가 써야 될 도로 초입에 이게 뭡니까? 지하수 1등급입니다. 자, 제주도 법에 보면요, 지하수 1등급으로 걸리면요, 행질, 개발행위 허가 중에서 행질 변경을 주지 말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까고 들어가는 것이 허용이 안 된다는 걸로 해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건축행위를 못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만일에 도로를 끼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진입되는 게. 자, 이거는 구체적인 거는 제주자치도의 조례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경우를 있었거든요. 금암리에 제가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앞에를 막아버려 가지고 문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건축행위를 결국은 못한 사례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제주도는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하천을 끼고 있으면요, 하천을 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천을 끼고 있고,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은 전부 지하수 1등급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을 하시고요. 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 19만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 여러분들 전화를 해서, 이거 있죠, 수도가 전화를 해서, 그리고 하천가 있죠, 지하수 관리하는, 전화를 해서 내가 이 땅을 경매를 받으려 하는데 이 지금 현재 도로를 가지고 내가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이게 허가를 안 줍니까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땅 안에는 제가 볼 때는 현재는 이 땅 안에 수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만일에 지하수 1등급만 피할 수만 있다면은 물건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예, 그 정도로 오늘 하고. 자,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것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왕 여름김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하수가 아닌 생태계 4-1등급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이 땅이 4-1등급이 딱 보여요. 그냥 4-생태계 4-1.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가, 요 부분이 다 생태계 4-1이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경관도 아까 이제 3등급이 있더라고요. 경관. 예. 그럼 이 땅이 전체가 다 경관 3등급에 들어간다라고 색깔 쏙 들어와 버리잖아요. 예. 경관 3등급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경관은 3등급은 3층까지 짓거든요. 예. 2등급은 2층까지. 1등급은 행정변경 안 되고. 그래서 1등급은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이게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요. 제주도 법에 의한 권리가 있는 거는, 자, 초지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디가 초지인지. 이 땅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자, 봐보십시오. 그 법리가 있다고 다 걱정하면 안 됩니다. 내 땅은 요건데, 지금 경매에 나온 거는 초지는 여기만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초집밥하고 수도에 있는 초집밥하고는 해당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토지 이음이 빅데이터인데 사물인터넷입니다. 이 빅데이터를 토지 이음에서 줄이고 늘리고 하다 보면은 요 안에서 걸리는 것들은 좌측에 있는 이게 여러분들 이 카테고리에 다 걸린다는 겁니다. 요걸 해석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 부분을 자, 한 번 더 제가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한 번 더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토지이용 계획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내가 들어가 볼게요. 그럼 해석을 했어요. 마지막 가서 이제 뭐냐? 여기에서 마지막에 법령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봐보세요. 이 아래쪽에 법령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제주도 자치법에서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거 딱 치면 나와버려요. 요거 하면 돼요, 그냥. 예, 여러분들. 1호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제1종 권리생활을 할 수 있다 하고. 그 다음 뭡니까? 제2종 권리생활을 하는데 단란주점과 안마실수서는 제외하고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할 수 있다. 500이면 150평입니다. 할 수 있다. 이거 딱 적적 나와버려요. 의료시설, 판매시설, 뭐 수련시설. 야, 요즘 여기에서 또 요즘 하는 야영장시설 이게 또 있거든요. 이거 봐보세요. 야영장시설이라고 딱 있습니다. 여기 요즘 인기 좋잖아요. 캐러반, 예, 글램핑, 오토 캠핑장 이런 거거든요. 요즘 또 인기가 좋아 이런 게요. 야, 이런 것들이 이 위에서 아래쪽에 있는 법령에서 다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봐보세요. 아까 이야기하는 지하수 자원 1등급이라는 게 딱 나와버려요. 그러면 행위 제한을 한다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지하수 자원 1등급 자원 보정 행위 범위는 별표가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 여기에 행위 제한해 나오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딱 나와버립니다. 그냥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요. 자, 뭡니까? 등급 1등급. 배수 설치하지 못한다. 폐기물 설치 못한다. 생활하수 설치 못한다. 가축분뇨 설치 못한다. 딱 나와버리잖아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등급에서 그 아까 법령에서 해석이 바로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을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례를 또 그걸 알아야, 키워드를 알아야 뭐 검색을 하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법 규정은 이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오늘 뭡니까? 저기 분석은 거의 다 끝났습니까? 예. 자, 이제 수박 먹어용도 감사하고요. 맹지는 발음이 약간 맹지와 비슷하니 착유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있고요. 예, 일단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댓글 들어와신 분들, 최 대표님 반갑습니다. 임지성님, 서희승님 오늘 하루도 즐거웠습니다. 이현원님, 원장님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들어오셨네, 우리 현원님. 우리 청년 스타디의 우리 팀장님이시죠. 건강 잘 챙기십시오. 서희수 생동감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진행하는 땅밤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또 진행상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 목요일에는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방송이 좋았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땅이 빛나는 땅밤지기 랜더멘트 요리강 바보상에는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료, 좋은 소식, 좋은 도시계 여러분들 가지고 저의 과거의 또 부동산에서의 또 성공과 실패 사례,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담을 주제로 하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또 다음 주 목요일 밤 10시에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